추미애 당대표의 속기 선언으로 더불어민주당 제86차 최고위원회를 속기하겠습니다. 네, 회의를 속기합니다. 추미애 당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이번 주면 대체로 각 당의 후보들의 연관이 드러난다고 합니다. 대선 후보 경선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각 당의 후보로 나서신 분들의 언행에 대해서 대단히 실망스러운 점입니다. 명색이 공당 경선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비전과 정책을 내놓기보다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누가 더 잘 헐뜯는지 시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집권을 하겠다는 공당 후보들이 분명할진데 이렇게 무책임한 행태를 벌이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공당으로서 그런 행태를 방치하는 것 자체가 스스로 집권 포기 정당이라는 것을 분명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금도를 넘어선 막말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반드시 자제되어야 할 것이고 향후 법적 조치가 될 수 있음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바뀌지 않은 검찰의 태도에 대해서 국민 인내는 한계에 달하고 있습니다. 뇌물을 준 자는 구속이 되었는데 뇌물 받은 자는 아직까지 구속 여부도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70% 이상이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은 합당하다라고 하는데도 검찰의 좌고 우면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단지 그 사람이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 때문이라면 탄핵을 이끌어온 국민의 법 감정에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게다가 적폐 5범 중에 하나인 우병우에 대한 수사 역시 수박 핥기 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정농단을 비호하고 방조한 혐의뿐만 아니라 세월호 참사를 수사하던 검찰과 해경에 압력을 행사한 의혹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청와대가 마지막까지 압수수색을 거부한 탓에 검찰의 선택은 더 이상 늦어질 수가 없을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신속한 결단을 촉구합니다. 일본에 가 있는 우리나라 대사, 주일대사 이준규가 한일 위안부 합의가 한일 관계를 발전시켰다라는 망언과 부산 소녀산 이전을 주장하고 나선 데 대해서 경악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나라 대사인지 눈과 귀를 의심할 정도입니다. 한국 국민의 정서와 상황을 일본에 알리고 설득해야 할 임무가 있는 주일대사가 오히려 일본의 입장을 자국민에게 강요하는 거꾸로 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검찰은 한일 위안부 무효를 외친 대학생에게 징역 1년 6개월이라는 무거운 형량을 구형하기까지 했습니다. 할머니들께서 겪어야 했던 고통을 조금이라도 보듬고자 했던 한 대학생의 양심에 검찰은 과도한 공권력을 행사한 것입니다. 이처럼 현 정부의 행태는 한일 위안부 합의로 모든 문제가 종결됐다고 기술한 일본의 역사 교과서와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자국민 앞에서만 할 말 다 하는 주일 대사와 약자 앞에서만 강한 검찰의 과도한 구형에 대해 매우 개탄스럽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외교부는 즉각 이준규 대사의 망언에 엄중한 조치를 취하고 검찰은 사안의 특수성을 감안해 적의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오늘 호남 권력을 시발해서 우리 당의 수해 경선이 시작됩니다. 호남에서 시작되는 정부교체 바람이 전국으로 확산될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당 경선은 214만 명이 넘는 사상 초유의 흥행 열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열기에 찬물이라도 기억기라도 하듯
검찰이 사건과 관련 없는 기록까지 압수하며 성남시 공무원에 대한 과잉 수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너무도 명백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된 자유당 신년희 강남구청장과 비교하면 있어서는 안 될 이중잣대라 할 것입니다. 당은 검찰의 이중적 행태에 대해 명백한 경선 개입이자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을 밝혀줍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우상호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3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이번 주에 본회의가 이틀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이 본회의 통해서 그동안 미뤄왔던 여러 법안들이 통과되어야만 3월 국회에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오늘 원내대표 회동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번 주에 통과시킬 법안에 대한 합의를 마지막으로 추진하는 그런 회의입니다. 오늘 논의가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좀 말씀드리면 원내대표 각 당끼리 각 당 사이에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어려움 끝에 합의를 해도 법사위 여당이 없으니까 여당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법사위 자유한국당 간사나 법사위 전체의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법안 심사가 전혀 진척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저는 각 당 원내대표 간의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만 합의가 이루어진 법안들이 법사위에서 아예 다뤄지지 않는 이 상황이 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자유한국당 법사위 간사를 맡은 김진태 의원은 대통령 후보로 나오면 당연히 법사위에 성실할 수 없기 때문에 간사직을 내놓고 사보임을 요청해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설사 본인이 안 내놓더라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적어도 대선 경선 기간은 다른 사람으로 바꿔줘야 국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 저희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법사위 간사를 겸임하고 있는데 그 사람 사정 때문에 법사위에서 법안이 한 건도 다루지 않는다면 언론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근데 왜 우리나라 언론은 김진태 의원 문제만 나오면 한 줄도 안 써주는지를 이해를 못하겠어요. 김진태 의원이 두렵습니까? 저는 이건 정말 국회의원으로서 자격 상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바빠서 대통령 경선을 다니면 당연히 법사위 간사를 사보임을 요청하고 대선 경선에서 떨어지면 다시 돌아오겠다 이러면 되는 것인데 아예 아무것도 못하게 묶어놓는 게 말이 됩니까? 원래 오늘 법사위를 열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 사정 때문에 법사위를 못 열어요. 저는 이렇게 국회를 무력화시킨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돌아다니는 자격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이라도 바로 사보임해서 법사위가 내일하고 모레 사이에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김진태 의원 개인 문제를 넘어서 자유한국당 정호택 대표의 문제까지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보임 권한은 원내대표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걸 좀 반드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김진태 의원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원내대표 사이에 합의되어 않은 직권상정해 주실 것을 요청하고 국회의장님은 4당 비속단체 원내대표 간의 합의가 있으면 직권상정 요청이 있을 경우에 처리하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내일 본회의에서는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위원들이 선임이 됩니다. 선체조사위원들이 선임되는 즉시 구성을 서둘러서 세월호 선체조사가 원만하게 또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국회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정해철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우리 당 후보들은 이번 경선 과정에서 저마다 집권 비전을 밝히며 좋은 경쟁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가 우리 당 지지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민주당으로 정권 교체 가능성도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우리 당이 더 많은 시민들의 참여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 경선제를 실시했고, 이에 호응해 정당 사상 최고 기록인 214만여 명의 시민들이 선거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선거인단에. 오늘 호남 지역의 경선 결과 발표를 시작으로 본격화되는 순회 경선이 정권 교체를 염원하는 당원, 대의원, 시민들의 희망이 되고 축제장이 될 수 있도록 기대하고 또한 안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정당의 경선도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조기 대선의 원인을 제공한 여당 유력 대선 주자들과 지도부의 행보가 국민들의 가슴을 답답해 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한 후보는 정상적인 사고와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기도 힘들고 듣기에도 민망한 막말을 쏟아내더니 낮은 지지율을 염두에 둔 때문인지 이제는 보수 단일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선거를 앞둔 단일화는 필요하지만 가치, 정책, 비전에 대한 최소한의 합의와 국민적 공감대가 전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듣기 민망한 막말을 쏟아내며 자신으로 보수 단일화를 기대하는 것은 자신이 몸담은 정당과 그 지지자들에게도 모욕적인 주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자각하고 자중하기 바랍니다. 여당 후보들의 자중 질환 속에 이번 대선을 개헌 프레임으로 치르고자 하는 시도 역시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지도부는 박근혜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의 원죄를 덮고 대통령 탄핵에 대한 책임론, 정권 교체 프레임을 피하기 위해서 이번 대선이 개헌 세력 대 반개헌 세력의 대결이라는 정략적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른정당은 4년 중임제 원포인트 개헌안을 지난주 또다시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불과 몇 주 전 개헌에 대해 상당히 합의했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개헌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합의안도 국민 앞에 내놓지 못하고 개헌에 대한 각 당의 대선 주자들의 입장도 엇갈리는 상황에서 개헌을 위한 개헌까지 제안하며 여전히 대선을 염두에 둔 개헌에 대한 미련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개헌은 대선에 전략적으로 이용돼서는 안 되는 중요한 국민적 합의사항으로 이처럼 졸속으로 제안하고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이 공감하지 못하는 행보와 주장만으로는 대한민국을 바꿀 적임자로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되새기고 앞으로 남은 대선 기간 동안이라도 국민의 마음과 뜻을 제대로 헤아리기를 바랍니다. 이상. 이어서 양양자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광주에서 경선 발표가 있는 날입니다. 표를 더 받은 분도 계실 것이고 표가 마음만큼 안 나온 분도 계실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각 후보가 아닌 우리 모두가 받은 표로 셈해야 합니다. 정권 교체를 향한 광주와 호남의 뜨거운 열망과 더불어민주당이 공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선이 우리 안에서는 경쟁이지만 광주와 호남에서는 희망입니다. 민주당은 정권 교체를 통해 대한민국 개혁을 이루려는 한 팀으로 똘똘 뭉쳐야 합니다. 경쟁이 축제로 귀결되는 아름다운 장면이 오늘 광주와 호남에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임대윤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오늘 홍준표 경남지사의 망언과 중앙선관위 애매모호한 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홍준표 경남지사의 망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거의사실 유포와 비인격적 망언은 팩트라고 우기고 홍 지사 스스로 뇌물죄로 재판 중인 사실을 망각한 채 참여 정부를 뇌물로 시작하여 뇌물로 끝난 정권이라고 억서를 부었더니 어제는 세월호 인양 소식에 왜 하필 이럴 때 떠오르는가 라며 이 시대를 희롱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준 이하의 정치인이 경남 도민의 명예와 대한민국의 국격을 손상시키는 일들이 계속 자행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참기 힘든 일입니다. 저는 오늘 만약 오는 31일 홍 지사가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로 확정되더라도 시간 끌기 꼼수를 부려 경남지사 보궐선거를 실시되지 않도록 하려는 그 꼼수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애매한 태도에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로부터 임기가 1년 이상 남은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7년 도지사 보궐선거일은 대통령 선거일인 5월 9일로 확정되었고 그로부터 30일 전인 4월 9일까지 도지사가 사퇴하면 보궐선거는 당년 실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언론 보도에 의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35조 5항 2호를 이유로 도지사 보궐선거 확정 시점은 도의 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사퇴 통지를 받은 때인데 언제까지 통보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도지사가 17년 4월 9일까지 사퇴하더라도 그 사유를 4월 9일까지 도선거관리위에 통보하지 않으면 보궐선거는 실시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유권 해석을 한 것으로 언론에 알려져 있습니다. 자, 공직선거법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거리된 때는 거리된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당의 지방의회 의장과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직무대행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거리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공직선거법상의 직무대행자의 통보 의무가 행정법상 기속행위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대행자가 지방자치단체장의 거리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궐선거 사유 확정일 마감 시한까지 해당 선관위에 통보하지 않을 경우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될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직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한 사실을 인지한 그 직무대행자가 그 사퇴 시한 마감 전에 지방의회 의장에게만 통보하고 보궐선거 사유 확정일 마감 시한까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지 않을 경우 법률이 정한 보궐선거 업무를 차질 없이 준비해야 할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관련 공무를 위계로서 방해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공직선거법의 목적, 공직선거법의 문헌 해석을 통해서 명확성의 원칙, 즉 공직자 사퇴 시한이 30일이고 보궐선거 확정 기한도 동일하게 30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30일이라는 법률 요건을 통일되고 명확하게 해석해야 되는 원칙 등을 기준으로 보면 공직선거법 제200조 5항에 정한 지방자치단체장 직무대행자의 지방의회 의장과 관할선거관리위원회 통보 의무는 명문의 규정이 없지만 당연히 동시에 통보해야 하는 동시통보 의무로 해석됨이 마땅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선거제도와 지방자치제도의 수호, 국민의 기본권인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보장, 그리고 행정공백의 방지 등의 요청에 입각하여 공직선거법을 개선하여야 할 것이며 홍준표지사도 법이 정한 사퇴 절차와 사퇴 통보 절차를 준수해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